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논문 발표를 맡게 된 자연아 처리팀의 김미나입니다. 이번 논문은 Prompt Cache Modular Attention Reuse for Low Latency Inference라는 논문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클로드나 챗GPT 등의 여러 모델에서 프롬프트 캐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LLM을 사용할 때 입력 프롬프트로 시스템 메시지나 프롬프트 템플릿과 같은 겹치는 텍스트 세그먼트가 존재하고 이것을 재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프롬프트 구간에 어텐션 스테이트를 미리 계산해 놓고 이를 재사용함으로써 답변의 레이턴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될 개념들만 짚고 논문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LLM 논문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자기 회귀 모델로서 이전 시점의 출력을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사용하여서 순차적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생성 문장에 새로운 푸른뱀의 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라는 예시 문장이 있을 때 새로운이 들어가면은 LLM은 이제 다음 푸른뱀의 라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음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토큰이었던 새로운이랑 푸른뱀의 라는 입력 토큰이 들어가서 그 다음 출력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전 시점까지의 출력을 모두 다 같이 중복해서 연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모델 내부에서는 쿼리 키 밸류로 셀프 어텐션의 연산이 일어나는데 이때 모델의 키 밸류 값을 중복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황색으로 빗금쳐져 있는 이 부분을 계속 키 밸류 값이 중복적으로 연산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KV 캐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키와 밸류의 계산 결과를 캐싱해 두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그림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캐싱은 고려하지 않았고 모델의 입력으로 프롬프트가 들어갈 때 캐싱이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통한 출력 토큰 생성으로서 이제 초기 입력인 프롬프트를 지금 파란색 블럭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A를 생성하고 이 프롬프트와 A를 가지고 또다시 B를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계속해서 중복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나 메모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KV 캐시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입력 프롬프트에 대해서 1부터 n까지의 어떤 입력이라고 보면은 이 시퀀스라고 정의를 하면은 처음 입력에 대한 KV 키 밸류 어텐션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고 이것을 캐싱으로 하여서 연산을 크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KV 캐시를 이용을 하여서 단일 프롬프트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처음 부분의 시작 위치에 모든 프롬프트 텍스트가 이제 시작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일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잘 수월하게 처리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KV 캐시 기반의 단일 프롬프트에서 이제 여러 프롬프트로 확장을 시켜서 이것을 모듈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좀 심플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입력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이것은 프롬프트 캐시로 빠져나와서 프롬프트를 모듈화 시켜서 캐싱된 어텐션 스테이트를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 허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의 위치 인코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텐션 스테이트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텍스트 구간의 어텐션 스테이트는 해당 구간이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은 캐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텍스트 구간을 효율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마크다운 랭귀지라고 이제 PML이라고 계속해서 부를 텐데
이 PML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구간을 모듈화시키고 프롬프트 구조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모듈의 고유한 위치 아이디를 할당함으로써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어텐션 스테이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프롬프트 모듈마다의 고유한 위치를 할당하게 되면은 연속적인 위치 아이디로 어텐션 스테이트를 계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불연속적인 위치 아이디를 가진 어텐션 스테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서로 다른 어텐션 스테이트 구간을 추출해서 이것을 결합함으로써 의미의 부분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모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일부의 프롬프트 모듈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결합을 해서 전체 플로우를 정리해 보자면 프롬프트 캐시가 LLM 사용자가 PML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 프롬프트 캐시가 프롬프트를 받아서 그 스키마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모듈에 대한 어텐션 스테이트를 계산하고 이 스테이트에 대한 프롬프트 모듈이나 동일한 스키마에서 파생된 다른 프롬프트에 재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프롬프트들이 종종 겹치는 텍스트 세그먼트를 가진다는 점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키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프롬프트가 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는 프롬프트 모듈을 정의하고 그들의 상대적인 위치와 계층을 구분하는 문서로서 각각의 스키마는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고 모듈이라는 태그로 프롬프트 모듈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듈 태그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텍스트나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식별자에 대해서는 익명의 프롬프트 모듈로 취급하며 스키마에서 생성된 프롬프트에 항상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 스키마는 CITES라는 스키마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듈들이 뭐 시티인포, 트립플랜, 도쿄, 마이애미 이런 식으로의 모듈들이 각각에 정의되어 있으며 보시면은 조금 모듈이 다른 게 이 트립플랜과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듀어레이션이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모듈이고 다른 모듈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텍스트로 정의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스키마를 프롬프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사용할 스키마를 먼저 스키마 속성에다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용하는 것을 가져온 프롬프트 모듈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트리플랜과 마이애미를 지금 프롬프트 모듈로 가지고 왔고 이 트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듀어레이션이라는 듀어레이션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를 3days라고 입력을 하고 그 뒤에는 마이애미라는 모듈을 가지고 오고 그 뒤에는 추가적인 지침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캐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LLM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어텐션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더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공개한 GitHub에서 가지고 온 스키마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스키마는 personalization education이라는 스키마이고 여기서 시스템이나 유저 그리고 어시스턴트 같은 태그를 도입을 해서 라마3와 같은 LLM의 템플릿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변환하고 컴파일함으로써 이 모델 간의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기서는 지금 유니온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유니온 모듈은 다른 모듈과는 다르게 모듈 집합 내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니온에 감싸져 있는 모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도 지금 이 유니온 모듈 안에 지금 밑에 잘렸지만 유니온 모듈 안에 감싸져 있는 여러 모듈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엘레멘터리가 있고 미들스쿨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동일한 유니온 내에 있는 프롬프트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위치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앞서 봤던 지금 이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이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라인 수정을 위해서 좀 사용이 됐던 거고, 유니온 모듈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프롬프트 구조와 위치 아이디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모듈, 즉 이제 스키마가 만들어졌으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장치에 저장을 할지, 그러니까 캐싱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모듈을 인코딩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키마에서 프롬프트 모듈의 토큰 시퀀스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토큰에 대해서 위치 아이디를 할당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앞쪽에 이제 2개의 이전 프롬프트 모듈의 토큰 시퀀스 크기가 각각 뭐 50과 60이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프롬프트 모듈은 110의 시작 위치 아이디를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 유니온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두 위치 아이디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의 이 모듈 중에서 가장 토큰 시퀀스가 큰 크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프롬프트 모듈의 토큰 시퀀스와 해당 할당된 위치 아이디는 LLM에 전달이 돼서 KV 어텐션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위치 아이디가 꼭 0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백이나 어떤 비유효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토큰의 의미나 상대적인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경험적으로 발견해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모델이 토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필요한 상대적인 위치가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파라미터 모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랭스와 같은 이런 따로 랭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랭스의 속성 값에 따라서 미리 정해져 있는 수의 unknown 토큰으로 대체가 되어서 해당 토큰의 위치 아이디는 추후 이제 교체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이제 프롬프트에 통합될 때 파라미터의 토큰 시퀀스는 unknown 토큰 위치를 다시 재사용하고 이 파라미터에서 계산된 attention state를 그렇게 계산을 해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제공된 토큰의 길이는 지정된 파라미터의 길이보다 짧을 수 있고 이것은 뒤에 공백이 있어도 크게 의미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프롬프트가 이제 프롬프트 캐시에 제공이 되면은 프롬프트 캐시는 이를 파싱하여서 선언된 스키마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캐시에서 새로운 프롬프트 모듈의 KV 어텐션 스테이트를 검색하게 됩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랜과 마이애미를 썼기 때문에 이 트리플랜과 마이애미에 해당하는 어텐션 스테이트를 이것에서 검색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 이 새로운 텍스트 조각에 대해서는 다시 어텐션 스테이트를 검색을 하는데 아까 지금 트리플랜이 파라미터화 모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빈칸이 있는 게 이 부분에 이제 unknown 토큰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랭스가 2이기 때문에 이 2개의 unknown 토큰이 들어가게 되고 이 duration이 이제 3days라고 주어졌을 때 이 3days에 대한 위치 아이디는 이 unknown 토큰이 있었던 위치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캐싱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위치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텐션 스테이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전체 프롬프트의 어텐션 스테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유의점에서 이제 위치 아이디가 0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런 식으로 빈칸에 empty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큰의 의미나 상대적인 위치를 이해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 입력 토큰 시스템 프롬프트나 이런 것에 대한 캐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후에 계속 생성되는 그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계산 복잡도는 기존의 KV 캐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논문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었고, 이 프롬프트 캐시의 그러면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 입력이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토큰이 나오는 그 생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점인 time to first 토큰을 크게 줄여주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는 허깅 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파이터치 기반의 프로토타입 형태로 구현을 했는데요. 프롬프트 캐시는 프롬프트 모듈을 저장하기 위해서 CPU와 GPU 메모리를 모두 활용하도록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GPU는 고속의 HBM을 사용을 하지만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GPU가 CPU 메모리에 저장된 프롬프트 모듈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CPU에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프롬프트 모듈이 복사될 때 추가적으로 오버헤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 프롬프트 캐시를 통해서 계산 절약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복사 작업에서 발생하는 이 레이턴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CPU와 GPU 메모리를 모두 활용하는 어떤 캐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캐시 교체나 어떤 프리패치 전략 같은 것을 통한 시스템 연구는 다음 후속 연구로 이 논문에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토치에서 컨캐티네이션 오퍼레이션을 재정의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파이토치에서는 두 개의 텐서를 연결할 때 각 텐서가 연속적인 메모리 구조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슷한 크기의 텐서를 연결하면 새로운 메모리를 또 할당하고 그곳에 연결된 결과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Buffered Concatenation Operator를 사용을 해서 텐서를 연결할 때마다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하는 대신 이미 할당된 메모리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구현을 했는데, 이제 버퍼는 일종의 중간 메모리 공간을 마련해서 텐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메모리 할당을 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라마 7B 모델을 사용을 해서 GPU와 CPU에서 TTFT 지연 시간을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에 있어서는 프롬프트를 넣은 후 가장 첫 번째 토큰이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TTFT와 출력 품질을 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결과에서는 엔비디아의 세 가지 GPU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비교했고요. 이 베이스라인은 일반적인 KV 캐시를 사용한 것이고, 이 노란색 막대는 CPU 메모리에서 프롬프트 모듈을 로드하는 경우, 그리고 파란색 막대는 GPU 메모리에서 로드하는 경우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롱벤치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했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샘플의 길이들이 좀 비슷하게 평균 5K 정도의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레이턴시의 경향은 좀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셋과 GPU에서 이제 상당한 TTFT 지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관찰했고, CPU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는 1.5배에서 한 3배까지, 그리고 GPU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이런 식으로 지연 시간이 줄어듦을 확인을 했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CPU만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과 AMD CPU를 사용을 해서 각각 최대 70배에서 20배 정도의 레이턴시를 단축을 달성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은 모든 프롬프트가 이제 캐시된 상태에서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합성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 캐시를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CPU와 두 개의 GPU,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라마2 7B 모델을 사용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 CPU가 지금 여기서도 KV 캐시의 지연 시간은 이 시퀀스에 따라서 제곱으로 증가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CPU를 사용했을 때, 이 GPU를 사용했을 때, 세 개 다 마찬가지로 KV 캐시만 사용했을 때는 시퀀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제곱 비례로 증가를 하는 반면에 프롬프트 캐시는 메모리 복사 비용은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품질이 일관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정도만 나와 있어서 사실, 정확하게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논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프롬프트 캐시는 LLM의 입력 프롬프트 간의 어텐션 스테이트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가속화하는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모듈이라는 어떤 모듈화된 형식을 활용을 해서 자주 사용되는 텍스트 조각을 적용하고 이것을 쉽게 재사용했습니다. GPU에서는 최대 8배, CPU에서는 최대 60배의 TTFT의 레이턴시 감소 효과를 확인했고, 향후 과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논문에서 말했는데, 이제 프롬프트 캐시를 기반으로 한 LLM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GPU 캐시를 대체 전략하는 최적화와 그리고 KV 캐시의 메모리 오버헤드 감소를 위한 어떤 압축 기법을 통합을 하거나 그리고 동시 요청 간의 어텐션 스테이트 공유를 위한 GPU 기법 개발하는 것과 RAG를 위한 프롬프트 캐시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페이퍼에서 사실 되게 여러 개로 향후 과제를 남겨놓긴 했는데 배치 처리도 네, 그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네, 네. 어, 네. 그래서 그 논문에서도 페이지드 어텐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지금 사실 이 논문에서 지금 제시하는 게 레이턴시 감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메모리적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네, 좀 다른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융합해서 좀 더 해결해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향후 과제로 이렇게 남겨두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긴 했습니다. 네, 풀패치 전략도 나왔었고, 네, 페이지드 어텐션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